아들 결혼 아들 이게 또 뭐야? 예, 아들 결혼식 참석차 아틀란타를 방문하면서 김선호 선생님과 저 세 명이 같이 박한식 교수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2월 16일, 오늘이 6월 16일 딱 4개월 전이네요. 목요일 와사비 하우스 식당에서 10여 명이 모여 아틀랜타 평화 포럼을 만들자고 했다가 후에 아틀랜타를 조지아로 바꾸자 해서 조지아 평화 포럼이 탄생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사 소개 시간입니다. 2015년 1월에 미국 장로교 총회장이었고 미국 교회 협의회 회장이었던 이승만 목사님, 저희 멘토와 같이 화해평화 좌담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자고 해서 미국 장로교 한국선교부 사무실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아주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80평이 되는 종로 5가 기독교 연합회관 9층으로 옮겨 좌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하는 2020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중에 이재봉 교수도 초청되었고 또 세월호의 그 다영이 아버지가 초청되었고 어떤 김은하 목사님이 김진양 교수 얘기하셨는데 북한학 학자 등등을 초청해서 제 자신이 많이 변했습니다. 보수적에서 좀 진보적으로 변했습니다. 은퇴 후에 미국에 와서 깨달은 것은 한국에서 이런 교육과 액션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연방 상원 하원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평화 포럼을 시작하면서 제안한 것이 이 과정을 좀 깊숙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강사님이 초청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강사님이 우리 회원이시고 이 강의를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미셸 강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셸 강사님은 KAPS의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한국말로 민주 참여 포럼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아틀랜타 지부 대표이시고 한인과 아시안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조지아 에이시아 타임스가 매달 가장 영향력 있는 Most Influential AAPI,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25명 중 한 명으로 올해 5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강사님은 Act to Change 비영리단체 대표와 AAPI Outreach and Engagement CEO이시고 끝으로 조지아 한국어 팟캐스트를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법안의 필요성을 연방 상하원들에게 알리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한인들에게 이 법안을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자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가 아니라 이런 제스처로 맞이하겠습니다.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 의회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있습니다. 강의 끝난 후 Q&A 시간이 있으시니까 강의 들으시는 중에 적어 놓으셨다가 이따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셸 강 대표님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임 목사님. 저는 미셸 강 대표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미의회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방 소개해 주신 대로 조지아 에이지안 타임즈에서 매년 선정하는 Most Influential 25 AAPI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많이 축하 인사를 받았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여러 가지 지역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해갖고 그런 점 때문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속해 있는 KPEC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KPEC은 말씀드린 대로 코리안 아메리칸 퍼블릭 액션 커미티입니다. 그래서 풀뿌리 비영리 단체로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체는 2017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설립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지부가 미국 전역에 있는데 한국을 비롯해서 아틀란타, 워싱턴 DC, 뉴욕, 보스턴, 그다음에 시애틀, 달라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인디아나 그리고 덴버 이런 지역에 그 지부를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래드 셔먼 의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발의된 HR 3446 그리고 이번 회기에 발의된 HR 1369를 발의를 하기 위해서 브래드 셔먼 의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해서 이 법안이 발의되도록 푸시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덕분에 3월 3일 날 연방의회에서 이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 HR 1369에 대한 그 말씀으로부터 준비한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쉐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스크린샷을 여러 개, 한 28장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다 공식적으로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congress.gov라고 해서 이 연방의회 페이지에서 제가 다 스크린샷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연도 2023년, 2024년이 이제 118 회기입니다. 보시는 대로 HR 1369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인데요. 아시다시피 HR은 House of Representative예요. 그래서 앞글자가 H로 시작되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된 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브래드 셔먼 의원이 3월 3일 날 발의를 했는데요. 예, 이분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모든 의원들은 서브 커미티가 있잖아요. 그 서브 커미티에 속해서 본인이 관심이 있고 또 잘하는 그런 커미티에 속해서 여러 가지 의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Foreign Affairs 커미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됐는데 잠깐 이분이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좀 해주세요.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미소님, 예, 네네.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은 그 브래드 셔먼 의원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카피한 그런 사진인데요.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3월 3일 날 HR 1369를 발의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사진인데요. 이분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번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를 통해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군 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대북 정책을 펼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불가역적으로 북한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매우 제한적인 규모의 핵 무기를 감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 추구,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 대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한반도 문제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드리면 이제 이 종전선언이라고 그것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종전선언이라고 하면은 그럼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보수 진영 쪽에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한반도의 그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희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지만 마지막 조항의 그 섹션 6에서는 주한미국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rule of construction이라고 해서 Nothing in this act may be construed to affect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or any other foreign country.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법안은 주한미국 철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법안을 한국 분들에게 얘기할 때 반드시 강조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HR 1369의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개는 그러니까 지금 휴전협정이죠. 그 휴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꾸자는 것, 이것은 4.27 판문점 선언 때 저희가 벌써 얘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북한에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미국에서 아직도 이산 가족이 계십니다. 그래서 북한에 친척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은 어떤 장례식이나 이런 것들을 방문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북한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미 얘기됐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얘기는 저희가 이미 2018년 6월 12일, 네, 그 북한과 미국 간의 그 합의에 의해서 우리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을 벌써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 법안에 이것이 포함된 것은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벌써 미국과 북한 간에 합의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 법안에 지금 우리 공동 지지자라고 할까요? 우리 코스판서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게 어젯밤에 스크린샷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민주당에서 26분, 그다음에 공화당에서 한 분이 이 법안에 공동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폰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것은 오늘 이줌 미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전희경 박사님이 이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의 이 한반도 평화법안에 여러분이 또 그 지지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어저께 날짜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제가 웹사이트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메릴랜드의 레스킨, 일리노이주의 라미레즈, 뉴햄프셔의 커스터 하원 의원이 공동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제 6월 15일 2023년 그래서 한 분, 두 분, 세 분이 이렇게 서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미레스 계시고, 그 다음에 커스터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레그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서명을 해주셔서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이 법안에 공동 지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이번에 처음 발의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또 2022년에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발의가 될 때마다 회기 연도에 따라서 그 법안의 번호가 이렇게 매겨지게 되는데 이제 117 회기 연도에는 여기 보시죠. 117 회기 연도에는 HR 3446이었습니다. 그때도 브래드 셔먼 의원께서 이 법안을 발의를 해주셨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판서가 45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발의하신 분 한 분, 그 다음에 코스판서 45분 해갖고 총 46분이 이 HR 3446에 대해서 이제 공동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 44명, 공화당 의원이 한 분 해서 44명이 코스판서를 해주셨고요. 이제 민주당 의원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를 해주신 거죠.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은 조지아의 한 분 연방 하원 의원이 HR 3446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셨어요. 코스판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9월 29일에 레프리젠터티브 볼도 캐롤린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지아의 그러니까 디스트릭 7의 하원 의원이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그 민주당의 연방 하원이 뭐 대표적인 여성분이 뭐 여러 분 계시지만 두 분이 좀 있었습니다. 캐롤린 볼도 의원이 이제 2021년, 2022년 회계연도에 디스트릭 7의 연방 하원이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루시 맥베스가 있어요. 이분은 적극적으로 총기 규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는 굉장히 진보적인 급진적인 성향의 그런 연방 하원 의원이신데 2020년 저희가 센서스를 마치고 나면은 항상 그 리디스트릭을 하잖아요. 그 선거구 재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루시 맥베스 분이 그 본인이 선거구를 재조정을 했죠. 이제 게리맨더링을 했죠. 그래서 본인의 선거구에서 당선된 확률이 적어지니까 2022년에 이제 조지아 7직으로 제7직으로 가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분이 이제 그 프라이머리에서 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지아 디스트릭 7의 연방 하원 의원은 루시 맥세스인데요. 사실은 이 법안에 지지 서명을 해달라고 제가 이 캐롤린 볼도 의원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이제 2021년 7월 달에 제가 HR 3446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 의원 사무실에. 그래서 이 HR 3446에 대해서 법안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에 이제 법안을 검토를 하고, 9월 29일 날 21년에 이 법안에 코스판서로 지지 서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 동남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 HR 3446에 대해서 지지 서명을 해주신 연방 하원 의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보통 동남부에 뭐 7개주, 5개주, 6개주 이렇게 하는데 이 동남부에 처음으로 또 유일하게 이 HR 3446을 코스파스를 해주신 분이었는데 저는 이분이 당선되도록 그 펀드레이징 이벤트도 이렇게 해드리고 해서 이분이 그 조지아 그 디스트릭 7에 계속 그
연방 하원 의원으로 계시기를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선거구 재조정 때문에 다른 분한테 프라이머리에서 져서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연방 하원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지아의 연방 하원 의원과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이제 이번 회기에 발의되어 있는 HR 1369에 지지 서명을 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지아의 연방 하원들과 아주 밀접하게 좀 일을 해야 되는 또 이런 연방 하원들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연방 하원들을 저희가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이런 지지 서명을 받아내도록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연방 하원에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H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우스, 이제 하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ES는 이거는 레졸루션이라는 거예요. 아까 금방 보셨던 법안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액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House of Representative 3446 액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레졸루션이에요. 빌이나 액트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런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 American families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2월 14일 2023년에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의원인 영김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 역시 그 커미티가 이제 Foreign Affairs 커미티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민주당에서 14명,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 그나마 두 분을 더 공동 서명을 했네요. 그래서 세 분이 이 H 레졸루션 126 이 법안 레졸루션 법안은 아니고 레졸루션에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 American Families에 서명을 한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7분과 발의자해서 18분이 이 법안에 이제 코스폰서를 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요. 제가 여기 잠깐 이 빌과 레졸루션이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미 연방 의회에 여기 하원이죠. 하원에 나와 있는 정보를 제가 이렇게 스크린샷을 했는데요. 빌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은 빌은 그러니까 그 입법을 하는 그런 형태의 법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영원한 것이든 혹은 템퍼러리 뭐 일시적인 것이든 이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그 대중에게 그 알릴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빌이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은 이 빌은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티티브 연방 하원에서 먼저 그 발의가 돼서 이것을 HR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넘버는 그 해에 발의된 법안의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넘버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하고 나면은 또 상원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하면은 이것은 이제 정식적으로 법안으로 정식 등록이 돼야 된다고 할까요? 법안으로 이제 법안으로 이제 정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금방 아까 이제 영김 의원이 소개한 것이 레졸루션이라고 했어요. 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요거 발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전 박사님? 예, 뭐 간단히 전 박사님 여기 들리세요? 요거 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요 하단에 있는 거? 아니요. 안 돼요? 오케이. 네. 예, 여기에 그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효력이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 것을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보다는 좀 하위의 그런 뭐 발의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그런 거라서
여러분한테 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영김 의원이 발의한 것은 법안이 아니라 레졸루션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118 회기년도에 처음으로 발의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상가족 상봉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117 회기년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회기년도에 벌써 발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House of Representative, 그 다음에 이게 번호잖아요. 법안 번호잖아요. 여기 보시면 A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2월 4일에 뉴욕의 그레이스 맹 의원이 이상가족 상봉 법안을 벌써 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Foreign Relations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상원의 Foreign Relations하고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하원에서는 이제 Foreign Affairs라고 이름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latest action은 2021년 7월 20일에 상원으로 가서 상원이 이것을 두 번을 읽고 그 다음에 Foreign Relations에 리퍼를 했다. 이것이 마지막 액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가족 성범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가 돼서 상원으로까지 가서 이제 Foreign Relations 그 커미티에서 벌써 리퍼리 두 번이나 됐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S는 이 세닛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에 S가 붙으면 이거는 상원에서 오리지네이트 된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117 회기년도 2021년, 2022년 회기년도에 S2688이라고 해서 Korean War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라고 해서 상원에서도 이상가족 상봉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원에서 발의된 것보다는 조금 늦게 발의가 됐는데요. 2021년 8월 10일 우리 여기 히로노 의원입니다. 하와이의 히로노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해서 상원의 Foreign Relations에서 소속된 커미티에 소속된 이분이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당 커미티는 상원의 Foreign Relation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날 8월 10일 2021년에 두 번 읽혔고 그 다음에 Foreign Relations에 리퍼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은 지금 그 2021, 2022년이니까 117 그 회기년도였는데요. 그 민주당 의원이 8분, 그 다음에 공화당 의원이 1분 이 법안에 대해서 지지 서명코 속반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조지아에 대부분이 사시는 분들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11월 4일 2021년에 세니럴 존 아사프 의원이 이 법안에 코스판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3월 말에 존 아사프 의원이 한국에 가기 직전에 그것을 오피셜리 어나운스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병철 목사님 중앙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한국에 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때 2021년 11월 달에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 아사프 의원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해외 순방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 순방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한국은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연방 의원들이 그 아시아 순방을 하는데 이 아사프 의원은 2021년에 다른 나라를 가지 않고 한국만 방문을 해서 거기서 제가 기억에는 한 4박 5일 정도 혹은 5박 6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거기에 체류를 하면서 그 캠프 험프리스라고 해서 그 미군 주둔지가 있잖아요. 거기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DMZ에도 갔다 오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이태원에 가서 그 20대의 젊은 그 유권자들 한인 젊은이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좀 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제가 이 아사프 사무실에서 이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뭐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는 공동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코스폰서를 해주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1월 31일 2022년에 역시 조지아의 라파엘 원악 상원의원이 이 법안에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워낙 상원 의원실에 이 법안을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S2688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대해서 지지 서명을 해달라고 이제 그 2021년에 제가 그 법안을 이 원학의원 사무실에 소개를 해갖고 그 사무실에서 이제 그 원학의원 사무실에서 이 법안을 검토를 하고 1월 31일 날 이 지지 서명을 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9명이 이잖아요. 그리고 발의한 사람이 이제 1명까지 해서 10명인데 조지아에 있는 2명의 상원의원이 둘 다 이 한반도에 있었던 전쟁 때문에 이산가족이 된 이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두 분 다 이 지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가장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제 상원의원이 100분이 계신데 그 중에 두 분 조지아의 상원의원이 이 법안의 발의를 공동 지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사 여기 이제 엠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특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뉴욕의 그레이스 맹 의원은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중국계 의원이지만 남편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 또 한인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가 3월 16일 2021년 아틀란타 총격 사건이 났을 때 아틀란타로 날아와서 그 총격 사건이 있었던 아틀란타 다운타운의 총격 사건 현장도 방문을 하고 그 희생자들을 추모를 했고 이 아시안들의 이 선거 아시안들의 그 투표가 중요한 그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기 조지아로 내려와서 아시안들을 위해서 굉장히 서포트를 그렇게 많이 하는 아주 유명한 민주당의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2021년 2월 4일에 이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법으로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23일에 이것이 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됐어요.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는 저번에 우리가 잔 아사프 의원실하고 같이 그 미팅을 했을 때 저희가 편지도 보내고 그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서 하원에 있는 법안과 상응하는 컴패러블한 법안을 좀 상원에서도 발의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스텝이 확인을 했다고 그 히로노 의원실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법으로 지금 that bill are now law라고 해서 이것이 벌써 법으로 효력을 발생했다고 여기 보시면은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Y23 그래서 피스칼 이어 23년에 이제 국가 안보 authorization 인정 authorization 제가 어떻게 뭐 한국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 법안으로 포함이 돼서 이것이 지금 발의가 됐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지금 밑에 바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Secretary of State 그러니까 미 국무부는 사우스 코리아의 오피셜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뭐 직위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고 같이 여기
Korean American family 그리고 with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from which such Korean American families were divided after the signing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그러니까 그 1953년에 있었던 휴전 협정 이후에 이산 가족이 됐던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미 국무부는 사우스 코리아의 정부와 상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법으로 이미 효력을 발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좀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김 의원이 이 하우스 레졸루션을 2023년 2월 14일에 다시 발의를 했잖아요. 사실은 2022년 12월 달에 벌써 이것이 법으로 발의가 됐는데 또 하우스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또 이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다시 상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치적인으로 좀 굉장히 그 쇼맨십을 잘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랬던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벌써 법으로 효력을 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사가 있습니다.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라고 돼 있어서 이제 특별 특사, 여기 뭐 Special Envoy라는 것은 우리가 특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특사를 파견을 해갖고 Department of State, 그러니까 뭐 미 국무부와 같이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법으로 뭐 사실은 이게 어젯밤의 날짜예요. 6월 10월 23년에 이것이 또 법적으로 효력을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법안들이 이렇게 발의가 되고 하원에 또 혹은 상원에 이렇게 상정이 됐을 때 저희가 이것을 코스폰서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러는 것이 이 헛된 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미국의 법으로 발효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힘이 있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법안 같은 것은 인권 문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미국은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폰서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우리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하는 유권자들이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6월 6일 지난번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였던가요? 거기서 이제 그 연방 상원 하원들한테 이제 그 미팅을 잡아서 한반도 관련 법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지지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우리 미국 전체 내에서 이런 그 운동이 있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알려진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 세니럴 연방 상원의원 마키와 그다음에 연방 하원의원 앤디 레빈이라는 분은 2021년 3월 2일 날 이 법안을 벌써 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인 그런 어시스턴스, 그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조를 인도주의적인로 그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여기 보시면 라이프 세이빙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것을 속력을 내는 그런 법안을 다시 상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1년 3월 2일에는 이때는 벌써 이제 그 코비드 19이 터지기 시작해서 이제 북한이 그 국경을 닫았죠. 닫았는데 북한 내에 코비드 19에 대응할 만한
어떤 약 같은 것도 없었고 식량도 부족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을 때 이 상원의원 한 분, 마키 상원의원과 그다음에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연방 하원의원이 다시 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진짜 굉장히 급박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의 법안을 발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2021년 3월 2일에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은 그 117 회기년도에 법안이 발의된 것을 제가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말씀드린 에드워드 마키 의원입니다. 이 분이 상원 의원이신데 여기 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상원의 법안이죠. S690을 발의를 하셔서 똑같은 법안 내용입니다. 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앤디 레빈 의원께서 똑같은 법을 또 하원에서도 발의를 하셨어요. 이날은 똑같은 이름이죠. 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라고 해서 3월 2일 날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법이 상원과 하원에서 같은 날 발의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3월 2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21년은 코비드가 막 발발을 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진심으로 인도주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법안 발의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에 대해서 이제 코리안 피스 네트워크에서 그 한 페이지짜리 그 소개를 제가 여기 스크린샷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앤디 레빈, 아까 금방 말씀드린 앤디 레빈하고 세니터 마키가 여기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재무부가 그,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뭐 약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 퍼미션, 그 허가를 내달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엔의 그 대표자가 그 유엔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그 간략하게 해서 그런 우리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물품들이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자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였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국무부에서 이런 그 펄밋 그 허가를 노스 코리아의 인도주의적인 여행을 허가하는 것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을 좀 요구하는 그런 미 국무부에 요구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미국과 유엔이 그 생션을 했잖아요. 이제 제재를 가했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그 연방 상하원의 연방 의회에 이런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이제 행정부가 보고를 해라 그런 얘기를 여기 이 목적으로 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그 배경과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법안을 발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조금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쉐어를 하고 싶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우스.gav라 해서 이거 하원 의원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How are laws ma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원은 43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과반수를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435명 중에 한 명이라도 과반수를 넘겨서 218명이 예스 투표를 하면 또 그 다음에 상원에서는 이제 상원에 100명이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과반수를 넘겨서 51명이 예스를 하면, 근데 한 명이라도 넘겨도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마조리티라고 대다수의 표를 획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됐을 때 하원에서 발의가 된 것은 이제
커미디에서 통과가 돼서 이것을 플로어에 가고 플로어에 가서 이것이 majority가 yes라고 돼서 그거가 통과가 되면은 그것이 하원의 법은 상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도 똑같은 법으로 이제 상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서로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의 대표자들끼리 만나서 이 법안을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대통령에게 통과를 시키고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를 시키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사인을 하라고 책상에 갖다 주면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은 그것이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 법으로 발효가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how are laws made 그래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아까 이제 커미디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Foreign Affairs 커미디가 있었죠. Foreign Affairs 커미디는 하원에 연방 하원에 있는 커미디고요. 그 다음에 Foreign Relations는 연방 상원에 있는 커미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 앞 페이지로 안 넘어가네요. 어쨌든 이 커미디에 먼저 가서 커미디에서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커미디에 가서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끼리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해요. 그래서 법안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야지 yes, no를 할 수 있으니까 하원의 그 커미디에서 먼저 이 법안을 상정을 했을 때 그 커뮤니티에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혹은 공청회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법안에 대해서 뭐 일반 사람들, 퍼블릭한테 알려야 되는 경우에는 또 공청회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청문회가 뭐 거칠 때도 있지만 뭐 안 거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마크업 세션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커뮤니티에 갔다가 마크업 세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크업 세션을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그 의원들한테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이렇게 돼서, 커뮤니티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이것이 플로어로 가요. 플로어로 가면은, 예, 이제 하우스 플로어로 갑니다. 그래서 플로어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그 yes or no 이렇게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뭐 요즘은 제가 이제 여기 조지아 주의회에 이제 회의하고 이제 투표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그 yes, no를 그거 누르면은 곧바로 전광판에 누가 yes를 했다, 누가 no를 했다는 것이 전광판에 이렇게 딱 뜨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게 숫자가 집계가 되고 그 법안이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커미를 거쳐서 마크업이 되면 이제 거기서 통과를 하고 다시 하우스 플로어로 가서 여기서 진짜 이제 법안이 yes 오고 혹은 no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것이 상원으로 갑니다. 이제 상원으로 가면 여기 보시면 이제 after a measure passes in the house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상원으로 가서 이제 이것을 이제 consideration 한다 그러죠.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법안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스 바디를 통과를 해야지만 되는데 이것은 same 폼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가기 전에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법으로 발효를 하기 전에는 똑같은 폼으로 통과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reserving difference라고 해서 우리 그 상원에 있는 그 랭귀지가 틀리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상가족 상봉법안도 상원의 법이 발의가 돼서 거기도 코스판서가 있었었고 하원에도 발의가 돼서 거기도 코스판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랭귀지가 뭐 자세한 그 법안의 그 표현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상원의 대표자하고 그다음에 하원의 대표자가 만나서 이거를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똑같이 랭귀지를 이제 맞춥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똑같이 그 표현을 맞춘 것을 상원에도 보내고 하원에도 보내서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뭐 그 상의, 그러니까 뭐 어멘먼이 있는지 또 뭐 고칠 것이 있는지 또 의견을 이렇게 좀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reserve the difference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커미리를 만듭니다. 상원에서 한 사람, 그다음에 하원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해갖고 이것을 이제 또 그 차이점을 이제 좁혀서 똑같은 그런 표현을 해서 그 문장을 뭐 같게 만든다고 이렇게 한국말로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다시 보트를 하도록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스 바디는 이제 상원 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파이널 버전으로 돼서 이 빌의 파이널 버전, 그러니까 아주 그 마지막 그 법안이 랭귀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것이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이것에 서명을 할지 혹은 비토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비토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요. 그래서 뭐 비토도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서명을 해갖고 뭐 법으로 발효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요. 뭐 이거는 근데 조지아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조지아의 의회도 상원에서 발의된 법이 틀리고 하원에서 발의된 법이 틀리지만 그 똑같은 문장을 맞춰서 그것이 이제 뭐 크로스데이라고 해서 상원에 발의된 법이 하원으로 가기도 하고 하원에서 발의된 법이 상원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이제 그 주지사 책상에 가게 되죠. 그럼 주지사가 이제 서명을 하면 그것이 조지아의 법으로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스크린샷은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전 박사님이 저희 포럼 카톡에 올린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잔 아사프 상원 의원이 코리아 커커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사프, 설리반, 그다음에 샬츠, 영 이렇게 해갖고 연방 상원에 코리아 커커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잔 아사프 의원은 2021년 11월 달에 1차 한국 방문을 했고 이번 2023년 4월 달에 2차 방문을 했습니다. 뭐 그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조지아주의 가장 큰 교육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사바라에 지금 현대 공장을 짓고 있고 SK가 배터리 공장을 지금 벌써 뭐 짓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도 지금 여기 공장을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뭐 2만 3천여 명의 그런 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특히 조지아의 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육국가, 제1위의 그 교육국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아의 상원의원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원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코리아 커커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요섭 의원이 그 아틀란타 중앙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이메일도 쓰고 전 박사님이 이제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뭐 커뮤니케이션도 했고 줌 미팅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원했던 거는 아까 HR 136에 상응하는 그런 한반도 평화법안을 상원에서도 발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이렇게 소수의 몇 명의 단체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메일이나 편지 보내기나 운동에 동참을 해야지만 이 잔 아사프 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상원에서 발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지아 평화포럼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지역에 있는 네 분의 상원 의원도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과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반도 문제를 얘기할 때 좀 저희가 좀 힘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된 것 같아요. 워낙 큰 교역 국가이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발의가 됐을 때 한국 전기차를 텍스 크레딧을 주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이번에 윤 대통령이 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반도체 뭐 칩4 법안 이런 것도 얘기를 해갖고 지금은 사실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지금 그 세계 패권에 아, 누가 패권 국가가 되느냐 하는 그런 전쟁 같은 그런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아주 우수한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강해져 있고 또 높고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크게 인식을 하고 이 한반도 평화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고 그다음에 상원에서 상정이 되도록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머저리티라고 하잖아요. 머저리티라고 했을 때 이 법안이 아,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435명이었어요. 하원에서는. 그래서 435명이었는데 그중에 반이 218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투표를 예스라고 해줘야지만 한반도 평화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상원의 100명 중에 51명이 예스를 해줘야지 이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HR 1369가 지금 저희가 코스판서가 아까 그 3명 그 덧붙여서 지금 하면은 이제 3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연방 하원 의원이 이 한반도 평화법안에 지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커미디에 상정이 되고 또 마크업을 하고 하우스 플로어에 갔을 때 이것이 이제 그 투표를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218명이라는 딱 한 명이라도 넘어도 이게 과반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예스를 받기 위해서 저희 한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이 지금 미국 내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희 한인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북한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전 박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계셔서 혹시 시간이 되면은 어떤 단체들이 한반도 평화 운동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국 그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를 비교했을 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또 그다음에 미국 연방 상원에서 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동참을 해줘야지 저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어쩌면 저희 그 평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어저께 제가 밤에 스크린샷을 한 것으로는 이제 27명, 그다음에 발의한 사람까지 해갖고 28명인데 한 지금 3분, 4분 정도가 더 서명을 하셨으니까 한 31분, 32분 정도가 지금 HR 1369에 코스판서를 하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하셨어요. 그래서 28분에서 5분 하셨으니까 지금 한 33명 정도가 지금 코스판서를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연방 하원 의원들한테 편지 쓰기 전화하기도 많이 해야 되고 아틀란타 이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공화당 지역에 그 공화당 지역인 주 하원 의원들한테도 이 공동 지지 서명을 받아야지만
이것이 이제 플로어로 갔을 때 예스 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판서를 하면은 이렇게 이름이 다 공개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 때 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이렇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코스판서를 한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노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판서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법안이 또 연방 상원 또 하원 의원에서 상정되고 또 통과되도록 하는데 앞으로도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됐고, 이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질문이 여러 명이 나타나서, 먼저 김규희 회원님, 질문해 주시죠. 저는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질문하고요. 지금은 미셸 강 오늘 연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아까 또 다른 분 손 들었는데, 누구죠? 질문하실? 돈 든 분 없고요. 예. 잘했다고 엄지척 해드린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이 없으면 뭐 제가 해야 되겠네. 에, 이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대통령의 앞에 갔을 때 비토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노력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을 어떻게 왜냐하면은 이 지금 우리 남북한이나 우리 한반도 주변의 그 정세를 보면은 이 대통령들이 뭐 트럼프나 이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나 자꾸 그런 눈치를 봐가지고서는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거를 비토를 하게 되면은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건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그 바이든 대통령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어서부터 상원 의원을 해서 굉장히 노회한 그런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 비토하고 그러는 것은 어쩌면은 뭐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것을 비토를 할 것인지 아닌지. 음흠. 그래서 뭐 비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특히 한반도 문제 같은 경우는 국제 정책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은 대통령 테이블에 이거 법안을 사인을 해달라고 가는 것보다 지금 하원에서 연방 하원에서 음흠. 좀 더 많은 코스판서를 받는 게 가장 뭐랄까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그런 점이고요. 그 대통령의 책상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법안이 커뮤니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고 거기서 마크업을 해야 되고 하우스 플로어에 가서 거기가 이제 그 대다수가 예스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 상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네. 상원에서도 예스 투표를 받아서 거기서도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음. 거쳐야 되는 과정이 이 회기 내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참. 118 회기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음. 6월 달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음.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뭐 코스판서가 HR 1369만 말씀드리자면 뭐 지금 한 33분 정도가 이제 코스판서를 했어요. 근데 음. 이것이 하원에서 통과가 되려면 218분의 연방 하원의원이 코스판서를 해야지만 예스라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아직도 한 180분 정도 코스판서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스테라스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죠. 근데 그것이 음. 이게
회기 연도가 매해 이제 2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1년 반 남았는데 180분 그러니까 180분의 요 코스폰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굉장히 좀 저희한테는 좀 시간이 부족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117 회계연도에 상정됐던 이제 우리 HR 3446 그거는 46분 정도가 음, 코스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기가 끝나면서 이제 회기가 됐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전력을 봤을 때 저희가 좀 이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분들 한반도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음, 보면 이제 어메리칸 프렌즈라고 하죠. 퀘이커 교도에서 하는 댄 제스퍼 이런 사람도 제가 이제 초청을 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의 그런 그 의지도 많이 반영이 돼서 음, 이 미국 사람들이 또 본인의 지역구의 연방 하원들한테 이 한반도 법안을 서명을 해줘라고 좀 압력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또 음. 그렇게 압력을 가하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2018년도에 크리스천 프렌즈 포 코리아, 액츄얼리 노스 코리아인데 바이든 린턴을 다음 달에 만나러 가거든요. 블랙 마운틴에. 우리가 그 펀드를 이제 보내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제재 때문에 펀드도 안 받아요. 그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뭐 이산 가족과 그분이 하는 일은 그 결핵 환자, 그분들을 해갖고 제가 그때 한, 어, 황해 남북도, 평안 남북도를 2주 동안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방문했는데 그게 감동이 돼서 저희가 몇천 불을 보내려고 그랬더니 이게 아직 제조가 풀리지 않았다고 그 펀드도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어디 그 본인 생각에 이게 언제 우리가 방문이 될 수 있고 특별히 그 결핵 환자들한테 약을 보낼 수 있는지 방문이니까 마니터링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어디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미국은 이제 정치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지잖아요. 효력을 발생을 하고. 근데 이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유권자들이 음, 뽑아줘야지만 자기네들이 당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유권자들이 이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큰 저희가 파워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너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있어요. 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고 음,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반도체 칩4 그 동맹이 또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예, 한국에 있는 그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하고 교역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을 조건으로도 음, 걸었었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대나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겠다. 그 다음에 또 한국은 그 마켓 자체가 적으니까 미국에서 오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마켓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생존을 위해서 한국 기업들은 또 미국에 올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그런 음,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음, 그런데 그러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대도 미국으로 나가고 음, 기아도 미국으로 나가고 뭐 지금 SK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머스 지역에 벌써 공장을 오래전에 지어서 지금 음, 거기서 생산하는 배터리로 전기차 그 매니팩처러들한테 공급한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또 일본이 지금 30년 동안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운턴이었는데 지금 일본에다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지금 다시 30년 후에 다시 경제적인 부흥을 지금 다시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음,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큰 기업들은 다 미국으로 가서 공장 짓고 있고 또 그래서 이 바이든이 저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사실 한국에서 다 가져갔어요. 근데 한국은 과연 그 외교 전쟁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 디플로매틱한 거지만 굉장히 미묘하지만 사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한 가지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뭐 주거니 받거니 해서 하나라도 뭘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아오든지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외교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음, 4월 달에 윤 대통령 왔을 때는 미국이 달라는 거는 다 주고 한국은 더 음, 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음, 미국은 지금 사실은 어떤 한국의 그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이런 것도 지금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음, 근데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게 지금 복잡한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지금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북한이 지금 미국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비핵화 먼저 해라. 그거 안 하면 음, 너희하고 대화 안 음, 하겠다. 그 얘기를 벌써 몇십 년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핵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핵을 내주면은 북한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나라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 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해가 상충되니까 미국은 니네 비핵화 먼저 해라. 북한은 비핵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화가 지금 안 되는 과정에 셔먼 의원이 이제 그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음, 지금 그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 눈치를 많이 봅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 반사를 하면 이름이 올라가고요. 어떤 법안에 음, 대해서 예스 노를 하면은 이거 누르자마자 전광판이 딱 떠요. 그래서 음, 그게 퍼블릭으로 다 퍼블리사이즈 됩니다. 신문에 음, 내요. 누가 이 사람은 어떤 법안에 대해서 노했다. 이 사람은 어떤 법안에 대해서 예스했다. 이게 음, 다 떠요. 굉장히 어떤 리스크를 안고 그 예스 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화당의 노선이 있고 민주당의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디비전이 굉장히 심하죠. 한국도 공화당 저 진보당하고 그 보수당의 이 뭐랄까 디비전이 굉장히 심하지만 미국도 그 분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 민주당 의원하고 미국 경우에 민주당 의원하고 공화당 의원이 서로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서로 원수 보듯이 해요. 서로 말도 안 해요. 음, 예, 그래서 지금 그 디비전이 너무 심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그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비핵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음, 저희 한인들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푸시하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이 연방 의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음. 네, 그런 예, 여러 우리, 그 복잡한 그런 예, 상황 국제 정세들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호 선생님 계속해서 손 들고 있는데, 예, 말씀하시죠. 질문하세요. 뮤트 하세요. 예, 언뮤트 하세요. 뮤트, 언뮤트 언뮤트 하세요. 언뮤트 하세요. 됐죠? 예, 예, 네, 됐어요. 됐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중요한 그 프로세스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법안들을 갖다가 발의를 하고 코스건수들을 해주신 그 미국의 연방 하원 및 상원의원들에게 참 존경의 그 마음을 보냅니다. 제가 뭐 이 한국 사람들 한인들 사이에서의 그 단체 활동에는 좀 했지만은 그것도 한 10여 년, 12년 그 공백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책적인 이런 저기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좀 캐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생각하고 있는 거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그 유엔 결의안에도
그 북에 대한 휴머니테리안 에이드는 해도 된다고 그렇게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미국이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남쪽 정부 문 정부가 2, 3년 전에 그 결핵이 아니고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타미플루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트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로 그 문을 열어줄 줄 않아 가지고 보내줄 줄 못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두 가지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건 사실 이렇게 저 전체 그 모임에서 얘기가 됐지만은 그 서브커미티 같이 우리 그 전에 얘기를 나왔지 않습니까? 몇 가지 그 서브커미티를 만들어서 활동을 좀 저기 액티베이트 하자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요것도 그 폴리티컬 액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서브커미티를 빨리 만들어서 적어도 내년 대선 연간까지 1차 단기간 그다음에 장기적인 그런 그 모임을 만들 것을 제가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요즘 그 정책이 전환됐죠. 벌써 그 지난 5월달에 그 CIA 국장이 그 중국에 가가지고 그 협상이라고 할까요? 이 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저 일반 강경론자들과는 달리 그 현실 상황에 대한 그 냉철한 판단 위에 지금 바이든도 그 사람의 그 얘기를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어떤 우리 다른 회원하고 이 관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바이든이 기시다를 앞장 세워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비밀 접촉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 서브커미티에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이 일반 회원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그 채널을 좀 우리가 빨리 좀 만들 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요. 특히나 내년 이제 대선 연간에 우리가 그 민주공화 양당 좀 아까 공화당에서 한 번밖에는 코스폰서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양당 이 당을 초월해 가지고 내년 대선 연간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토의를 하고 또 여기서 그 미주의 다른 각 지역의 단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그동안에 해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하는 수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전 박사님이 워낙 뭐 미국 평화운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알게 되셔갖고 우리 전 박사님이 어떤 단체가 있는지 또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방에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단체 이름하고 링크 올려드렸거든요. 일단 들어가셔서 보세요. 네. 아니 네. 근데 우리가 서브 커미티를 만들어서 좀 심층적으로 조금 좀 이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고 우리 최재형 목사님 계속 손 들고 계시는데 네, 예, 손 네, 내려오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너무 바보 같았는데 똑똑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정보를 들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하면서 들으면서 많은 질문들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시면서 또 해답을 주셔가지고 근데 막 적으면서 이제 듣긴 들었는데 저는 단순하게 몇 가지만 묻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보통 하우스 커미티, 그 하우스나 세네트 커미티에서 그 1년 회기연년에 몇 개 정도의 법안이 상정이 되나요? 법안이 그 하루만 해도 뭐 한 뭐 10개 이상 되니까 사실 1000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그러면, 음, 그 45명의 그 코스폰서를 가진다는 것도 상당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법안에 이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나눠드렸지만 그 캐롤린 볼더 의원한테 그 이 법안을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었고 워낙 의원실에도 이거 법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그런 요청이 뭐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몇 예. 달을 그걸 검토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이 그 본인의 유권자들이 이것에 음,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음, 그다음에 자기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의 그 어떤 뭐랄까 그 내셔널 오리지네이션. 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조지아에 한인 유권자가 이제 숫자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파워가 있고 그러니까 한반도 관련 법안에 대해서 뭐가 이제 상정이 됐어요. 이것을 코스판서를 해달라고 법안 검토를 해달라고 하니까 한 몇 개월이 걸려도 그걸 법안을 검토를 하고 이제 그것을 코스판서 이렇게 해주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힘에 의해서 그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법안이 뭐 이렇게 한 회기년도는 이제 2년이잖아요. 뭐 음. 1000개씩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또 거기에 그 국제 정세, 그다음에 본인이 뭐 다음에 또 당선이 되려면 누구 어느 유권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네. 다 보고 이제 그것을 코스판서를 할지 말지 사실은 그 연방 상원이나 하원실 같은 경우는 스텝들이 많아요. 음, 겪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스텝들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서 foreign affairs만 담당하는 사람 있고 무슨 뭐 그 내셔널 시큐리티만 담당하는 스텝도 있고 뭐 스텝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스판서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안이 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코스판서를 이렇게 막 흔하게 막 이렇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그 코스판서를 지난 회계연도에 뭐 한 46명 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많이 아마 여태까지 받았던 코스판서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이제 6개월이 됐는데 지금 한 33명, 34명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뭐 우리가 지난 회기에 받았던 46명을 넘어서서 이렇게 더 코스판서를 받아야 되고 또 이번에 이것이 이제 플로어에 가서 이제 투표를 못 하게 되면 다음 회계년도에 또 재발의를 또 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코스판서를 받아야 되고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두 개만 더 물어볼게요, 짧게. 다른 하나는 아까 전에 좀 헷갈렸는데, 그레이스 맨 그 하원 의원께서 거기에 법의 효력이 있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플로우에서 218표를 얻어서 통과해서 어떻게 다 통과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거에 보면 그 네. 세니 커미티에도 갔었다 그랬어요. 예, 예, 이거 이제 하원에서는 이제 foreign affairs인데 예, 세네트에 가서 세네트에는 이제 foreign relations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리드 됐고 그다음에 임플멘트가 됐다 그래서 연방 하원하고 상원하고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큰 법안이 아니니까 대통령한테는 가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상의를 해서 음, 그 법안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잠깐 이게 이제 영김 그 의원님이 했던 것을 다시 레솔루션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아까 전에 잠시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레이스 맹하고 브래드 시어만 같은 분들, 특히 브래드 시어만이 제가 백그라운드를 모르니까 그분의 어떤 주된 그 한반도 평화 법안의 주된 어떤 모티브가 뭔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유권자들이 그것도 있지만, 네, 근데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케이펙 애틀랜타 대표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브래드 셔먼 의원한테 저희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2년마다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음. 주권마다 충분해서 그렇지. 당선이 되는 거.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후원회, 정치자금 후원회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워싱턴 DC에 갈 때마다 방문을 해서 의원실에 찾아가고, 그다음에 그 스태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스태프도 있고 뭐 정책 보좌관도 있을 때고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계속 이번 이제 117 회기년도에 2021년, 2022년 회기년도에 이제 그게 법안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폐기가 됐으니까 다시 재발의해 달라고 계속 지금 요청을 음. 해요. 그래서 아, 그런 노력들이 비하인드에, 예. 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인이고 일반인이고 본인한테 더 요청하고 돌봐주고 이러는 사람의 말을 더 들어주게 되는 거는 음. 누구나 뭐 다 인지상정이니까. 근데 그런 비하인드의 노력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서포팅을 해주는 그런 게 있고, 왜냐면 정치 자금 같은 것도 많이 후원을 해주거든요. 음. 네, 네. 캘리포니아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한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안을 이렇게 발의해 준 거는 뭐 저희가 고마운 일이고, 그분도 어쩌면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한반도 문제는. 그래서 그거 어쩌면 본인의도 위험을 좀 감수하고 재발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딱 하나만 할게요. 어, 짧게. 짧게 딱 하나만. 그 네. 혹시 우리 선교부에 그 익스터널 어페어에 글렌 캘룸이라는 그 스텝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변호사인데 우리 라운드 테이블 포 라운드 테이블 포 피스 온 코리안 페닌슐라 할 때 그분이 이제 모든 직업 사람들을 다 스피커들을 다 섭외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그 미국에서 온 교회 대표들이라든가 메노나이트 센트럴 커미티 그런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을 혹시 아시는지 글렌 켈룸을, 아니면 그러면 다음에 혹시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분하고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잠깐만요. 예, 감사해요. 어, 챗, 진행자님께 그 이 모임, 이 귀한 모임 말미에 좀 공지사항을 간단하게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실 수 예, 있으시겠습니까?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네, 예, 부탁드립니다. 챗을 보면은 우리 전 박사님 뭐 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는데, 예,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평화단체들 됐어요? 이름하고 링크 올려드렸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저기 오늘 아까 코리아 피스 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라고 어제자로 그 의원들이 5명이 코스폰서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알려주신 조현숙 님이 아까 들어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음, 그분한테 7월 달에 있을 평화대 DC에서 평화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는 거랑 코리아 피스 나우 그라스루트 네트워크 KPNGN이라는 거를 광고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또 9시에 그 다른 미팅이 있어가지고 예, 나가셨어요. 일찍 나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김우정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귀한 모임에 제가 처음 참석했는데 상당히 귀한 정보를 주시고 저로 하여금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겨자씨 선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매년 평화통일 심포지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나 그런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요번 6월 25일 날 6.25 있죠? 6.25 이곳 시간으로 저녁 8시에 유석정 목사님이면서 유석정 박사님이신데요. UMC 그분을 통해서 제목은 피부치가 원수일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평화통일 심포지움을 갖습니다. 저희 그 전 박사님께서 좀 특별히 그 포스터를 좀 올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와 주셔서 이것 시간으로 6월 25일 오후 8시인데요. 8시에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대화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중에 이메일 한 번 더 드릴게요. 예, 시간하고
포스터 하고요. 그리고 2월 25일 일요일 말고 2월 24일 토요일에도 4.16 해외연대에서 고 김관홍 잠수사 7주기 음, 추모식과 함께 로그북 상영회가 있습니다. 복준호 감독님과 간담회도 있으니까요. 예, 그것도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이제 다 질문은 이제 없으신 거죠? 네, 예,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녹화는 예, 끕니다. 정말